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하며 월급의 노예가 된 지 벌써 5년째 다른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의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 사진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지방에서 취직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저로서는 의식주종, 그러니까 살아가는 집 문제에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해가 떠오르는 날이 왔어요. 안 먹고 안 쓰며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아 드디어 6평 낡은 원룸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역세권 신축 투룸 빌라라는 단어만으로도 느끼는 행복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되었죠. 집 계약을 하고 이삿날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을 때였지만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떤 가구를 살까 계속 고민하며 이삿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드디어 이삿날, 집을 구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은지라 저는 작고 크다면 큰 이사 비용마저 아끼기 위해 포장과 해체는 직접 하고 운송만 해주는 반포장 이사를 택했는데요. 돈을 아끼기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막상 해보니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날 여자 혼자 집 밖에서부터 집 안까지 수많은 박스를 나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삿짐을 날라주신 기사님께 돈을 더 드리고서라도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이미 기사님은 가버린 뒤였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집까지 나르던 중에 그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올라가려고 기다리는데 마침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내렸어요.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가려다가 짐 나르는 저를 잠시 지켜보며 우물쭈물하고 있더군요. 가려던 길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갈 거면 가지 왜 쳐다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뒤에서 그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강한 햇빛 때문이었을까 순간 불어오던 살랑거리는 바람 때문이었을까 너무 힘들어서 작은 도움에 감동해서일까. 그 순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생겨버렸어요. 가까이 서보니 키와 체격이 컸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얼굴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훈남이었죠. 잠깐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던 저에게 남자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싫다면 가겠다고 하였죠. 예의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남자에게 보인 제 모습은 이삿짐을 반 정도 나르는 동안 땀범벅에 머리는 엉망이고 화장도 하지 않은 못볼 꼴이었던 것이죠. 이런 꼴을 보여주는 게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도와준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정신줄을 잡고 덥석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무거운 짐들을 번쩍 들어올려 순식간에 집안까지 옮겨놓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며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저 혼자 했다면 3시간 더 걸릴 일을 30분도 안 돼서 끝내게 되었으니까요. 짐을 다 나르고 그 남자에게 바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는 이제 끝났으니 가보겠다는 말과 함께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본인 일처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집안에 쌓인 이삿짐 정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했죠. 이사 온 첫날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몸을 씻는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느껴지며 아까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났어요. 자꾸 그 남자의 몸을 상상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며 혼자 해버리고 말았죠. 조금 있다가 몸이 진정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남자의 이름, 나이, 연락처 같은 정보도 모르고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잠깐
친구 집에 놀러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감사 인사를 하며 연락처라도 빠르게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남았어요. 다음 날이 되니 이사 온 집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방도 2개가 되어 옷과 짐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었고 거실도 넓어 아침에 TV를 보며 제가 좋아하는 요가를 할 수 있었죠.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점만 많은 줄 알았던 이 집에 한 가지 단점이 생겼어요. 매일 밤 10시쯤만 되면 어디선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찢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커플이 사랑을 나눌 때 나는 소리처럼요. 혹시 위층에 신혼부부가 사는 게 아닐까? 저녁만 되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 사는 걸까? 다양한 추측을 하며 며칠을 견뎠지만 어느 순간 반복되는 그 소리에 일상이 방해되고 있었죠. 일상이 방해되니 점점 화가 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밤 10시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한 소리할 요량으로 씩씩거리며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이삿날 저를 도와준 그 남자였죠. 그 남자는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며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층수를 착각해서 벨을 눌렀다는 말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왔어요. 층간소음을 해결하러 갔더니 저의 상상을 자극하고 진한 아쉬움을 남겼던 바로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 후로 며칠은 그 남자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참아보아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결국 저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역시나 그 남자가 나와 벨을 또 잘못 누르셨냐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는 바람에 순간 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뻔했지만 저는 층간소음에 대해 설명했어요. 매일 밤 10시쯤 콩콩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혹시 아는 게 없는지 물어보니 갑자기 놀라며 설명을 해주었죠. 아마 매일 밤 10시쯤 홈트레이닝을 한다고 전자 줄넘기를 하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죠. 매트를 깔고 운동해서 소리가 날 줄 몰랐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금세 화가 풀리고 오히려 그렇게 미안해하는 남자의 모습에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처음 이삿날과 같이 진한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후회를 할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남자의 집 앞으로 다시 가서 불러냈고 이렇게 위아래로 사는 것도 인연인데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남자는 거부감 없이 연락처를 주었고 그렇게 우리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 남자와 계속 연락을 하며 저는 더 빠져들고 말았죠. 대화가 정말 잘 통했고 유머 감각과 위트까지 갖춘 남자였어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 남자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잘 받아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인이 된 후로는 집이 가까워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연인에게는 집이 가깝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위아래층을 오가며 밤낮으로 사랑을 나눴고 욕구가 강해 외로움을 느끼던 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남자친구였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귄 지 3년쯤 되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였고 위층으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처음 만난 날 왜 도와줬냐고 물었더니 땀에 범벅되어 힘겹게 박스를 옮기려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첫눈에 반해버렸고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준 뒤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하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고 하였어요. 그 후로도 우연히 마주치진 않을까 집 밖을 의미 없이 서성이며 기다렸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하였어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채 기다렸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운명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우연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길 바래요.